우리가 연간 47조 원어치를 사주는데 감히 한국이 공급을 끊어. 하루면 무릎 꿇고 빌 거다. 일본 경제산업성 수뇌부의 오만방자한 호언장담이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콧대는 불과 48시간 만에 처참히 박살나고 맙니다. 도요타, 소니, 파나소닉까지 일본을 지탱하던 37개 핵심 공장이 연쇄 셧다운되며 그야말로 지옥도가 펼쳐졌거든요. 제발 살려주십시오. 한국 없이는 하루도 못 버팁니다라며 짐승처럼 울부짖는 일본 관료들의 절규. 40년 전 기술을 구걸하던 한국을 벌레 보듯 무시했던 그들이 이제는 한국 반도체 앞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엎드린 겁니다. 하루아침에 8조 원을 허공에 날리고 일본 경제의 심장부가 마비된 그 끔찍한 48시간. 지금 그 충격적인 현장을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야마구치 사토루입니다. 도쿄 경제산업성 본청에서 글로벌 공급망 전략과 기술 분석을 총괄하는 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앞에는 7층 대회의실의 거대한 스크린이 차가운 푸른빛을 뿜어내고 있고 그 안에는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밤을 새워가며 분석한 공급망 극비 보고서가 띄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모인 경제산업성 고위 관료들의 표정에는 긴장감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거만한 미소와 비웃음 섞인 나지막한 잡담들이 회의실 안의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죠. 한국 반도체는 그저 조립 하청업체 수준에 불과합니다. 겉껍데기만 화려할 뿐 핵심 원자재와 정밀 소재는 여전히 우리 손아귀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품 공급의 고삐를 조금만 조이면 저들은 지난 2019년 사태 때처럼 며칠도 버티지 못하고 스스로 무릎을 꿇고 애원할 게 뻔합니다. 정치권에서 내려온 고위 간부의 혹이 넘치는 목소리가 회의실 벽을 울립니다. 전 세계 외신들을 모아놓고 공식 석상에서 발표할 총리의 성명서 초안을 검토하는 자리. 그들이 선택한 문장은 잔인하리만큼 오만합니다. 스크린 중앙에 커다랗게 박힌 문구, 한국 반도체는 별것 없다. 저는 그 한 줄을 바라보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정체 모를 거대한 불안감이 시커멓게 솟구치는 것을 느낍니다. 정치는 선동으로 움직일지 몰라도 기술과 숫자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그리고 모두가 승리의 도취에 웃어대고 있는 그 긴 테이블 앞으로 걸어가 떨리는 손으로 진짜 실태가 담긴 서류 뭉치를 단호하게 내밉니다. 차관님, 지금 이 성명서를 전 세계에 공표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목에 밧줄을 거는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정치가 기술의 냉혹한 현실을 덮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일본 제조업의 진짜 재고 상황을 제발 한 번만 제대로 보십시오. 순간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로 쏠립니다. 불쾌함과 분노로 차갑게 찌푸려지는 간부들의 눈빛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저는 스크린의 화면을 강제로 전환합니다. 그러자 드러나는 충격적인 데이터들. 도요타 자동차 디램 재고 19시간, 소니 이미지 센서 핵심 메모리 라인 22시간, 파나소닉 배터리 관리 칩 재고 17시간. 붉은색으로 전멸하는 숫자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자 서슬퍼런 회의실에 일순간 무거운 침묵이 들이닥칩니다. 일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여러분. 도요타가 차량 단 한 대를 생산할 때 들어가는 반도체만 수백 개에 달합니다. 하루에 무려 27,000대의 차량을 찍어내는 거대한 공장인데 한국 평택에서 들어오는 컨테이너선이 단 반나절만 멈춰서도 일본 제조업의 심장은 그 자리에서 정지합니다. 필요한 만큼만 부품을 받아 재고를 최소화한다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적시 생산 방식 JIT, 공급망이 끊기는 순간 가장 치명적인 독약이 되어 우리 목을 조르는 칼날로 돌아옵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 사방으로 퍼져나가지만 정작 관료들은 여전히 코웃음을 치며 저를 한심하다는 듯 바라볼 뿐입니다. 야마구치 과장, 자네는 엘리트 공무원이라는 자가 왜 그렇게 겁이 많나? 우리가 연간 47조 원이라는 막대한 액수의 반도체를 사주는 세계 최대의 고객인데 한국 기업들이 감히 그 막대한 시장을 포기하겠단 말인가? 저들은 절대 공급을 끊지 못하네. 우리가 지르는 소리에 겁을 먹고 기어내려올 게 뻔해. 그들의 자만심은 마치 거대한 콘크리트 벽과도 같습니다. 40년 전 일본인 엔지니어들이 한국인 연수생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주며 우월감에 젖어 있던 그 시절의 망령에 갇혀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이 어떤 괴물 같은 속도로 우리를 추월했는지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최고급 밀가루를 쥔 우리가 언제나 갑이라는 낡은 착각이 그들의 눈과 귀를 완벽하게 멀게 만든 것입니다. 결국 제 마지막 경고는 먼지처럼 흩어지며 완벽하게 묵살당합니다. 그리고 이틀 뒤 도쿄 프레스센터의 거대한 단상 위에서 일본 정부 대변인은 전 세계를 향해 거만하게 선언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기술은 별것 없습니다. 그 오만한 목소리가 공중파를 타고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순간 저는 등줄기에 얼음물이 쏟아지는 듯한 극심한 공포를 느낍니다. 건드려서는 안 될 거인의 심기를 정면으로 건드렸다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의 세포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48시간이 흐른 오늘 아침, 제 불길한 시나리오는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현실이 되어 도쿄 본청을 처참한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비서가 안색이 하얗게 질린 채 제 방문을 벌컥 열고 뛰어들어옵니다. 그가 부들부들 떠는 손으로 내민 태블릿 PC 화면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공동으로 발표한 공식 성명서가 시뻘건 긴급 속보로 박혀 있습니다. 일본 수출 반도체 전 품목에 대한 품질 재검증 전격 돌입. 검증 기간 중 일본행 출하 전면 중단. 재개 기간은 미정. 머리를 거대한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강한 충격이 제 온몸을 감쌉니다. 감정을 철저히 배제한 채 담담하고 냉혹하게 사실만을 통보하는 한국 특유의 묵직한 보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협상을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완벽한 시나리오를 짜놓고 파멸을 선언한 것이죠. 과거 2019년에 일본이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썼던 그 치졸한 명분을 그대로 복사해 우리 가슴에 정면으로 꽂아버린 형국입니다. 이제 도요타와 소니의 시계는 단 19시간이라는 파멸의 시한폭탄을 안고 미친 듯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일본 경제를 떠받치던 37개의 거대한 핵심 생산 라인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직전의 잔인한 카운트다운. 오만방자했던 대국이 스스로 판 무덤 속으로 처참하게 걸어 들어가는 지옥의 문이 마침내 타오르는 불길과 함께 활짝 열립니다. 새벽 4시 17분, 제 휴대폰이 찢어질 듯한 비명과 함께 울립니다. 도요타 자동차의 야마다 상무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숨소리는 이미 이성을 잃은 짐승의 절규와도 같습니다. 야마구치 과장. 라인이 멈췄어. 모토마치 공장의 디램 재고가 방금 전 완전히 바닥났단 말이네. 생산 라인 전체가 유령 도시처럼 정지했어.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추락합니다. 품질 재검증 발표가 떨어진 지 정확히 36시간 만에 벌어진 대참사입니다. 모토마치 공장 한 곳에서만 시간당 450대의 차량 생산이 날아갑니다. 손실액이 분초 단위로 수억 원씩 허공에 증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저 지옥의 서막에 불과합니다. 2시간 후에는 다하라 공장이 정지하고 4시간 후에는 츠츠미 공장의 전원이 차단됩니다. 도요타뿐만이 아닙니다. 소니의 구마모토 이미지 센서 공장, 파나소닉의 배터리 셀 라인, 닛산의 오파마 공장까지 일본 제조업을 지탱하던 거대한 기둥들이 차례로 불이 꺼지며 거대한 시체처럼 누워버립니다. 아침 8시 경제산업성 본청 복도는 이미 폭탄을 맞은 듯한 아비규환의 난장판입니다. 수백 대의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려대고 직원들은 종이 뭉치를 들고 복도를 미친 듯이 뛰어다닙니다. 비서가 안색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저에게 최종 집계 보고서를 내밉니다. 현재까지 가동이 완전히 중단된 공장, 총 37곳. 일본 제조업 상위 20개 대기업 중 무려 18곳이 직격탄을 맞고 쓰러집니다. 단 36시간 만에 누적된 피해 액수는 8조 7천억 원. 숫자를 바라보는 제 손이 사시나무 떨듯 사정없이 흔들립니다. 하루에 무려 5조 원씩 나라의 피 같은 돈이 증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대체 공급선은 정말 없는 겁니까? 대만이나 미국 마이크론에서 물량을 당겨올 수는 없습니까? 한 간부가 제 덜미를 잡고 흔들며 절규하지만 저는 그저 고개를 저을 뿐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70% 이상을 틀어쥐고 있는 이 잔혹한 생태계에서 대한민국을 대체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지구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형 스크린에 띄워진 외신들은
일본의 이 처참한 몰락을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생중계하며 비웃고 있습니다. CNN의 앵커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논평합니다. 일본의 오만이 불러온 치명적인 자충수입니다. 한국 반도체는 별것 없다던 일본 정부의 호언장담은 불과 36시간 만에 일본 경제의 심장을 완벽하게 무릎 꿇렸습니다. 화면에 비치는 제 얼굴, 사흘 전자만에 가득 차서 기자회견을 하던 정부 대변인의 모습이 부메랑이 되어 가슴을 사정없이 찔러댑니다. 니케이 지수는 장이 열리자마자 7%가 폭락하며 아수라장이 되고 엔화 가치는 34년 만에 최악의 바닥으로 내리꽂힙니다. 이러다 정말 나라가 망한다. 회의실 곳곳에서 신음과도 같은 탄식이 흘러나옵니다. 수뇌부는 마지막 동아줄을 잡는 심정으로 동맹국인 미국에 매달립니다. 미 국무부에 전화를 걸어 동아시아 공급망 안정을 위해 한미일 안보 동맹의 힘으로 한국을 중재해 달라며 애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몇 시간 뒤 날아온 미국의 공식 성명은 우리의 마지막 실마리마저 무참히 잘라버립니다. 미국은 한일 양국 간의 통상 분쟁에 개입할 의사가 전혀 없다. 이번 사태는 당사국들이 직접 해결해야 할 문제다. 냉혹한 배신감에 회의실이 얼어붙습니다. 미국 역시 텍사스와 오하이오에 수십조 원의 공장을 짓고 있는 한국 반도체의 거대한 힘 앞에 감히 한국의 심기를 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일본은 전 세계에서 완벽하게 고립된 외톨이인 것이죠. 여기에 결정타가 날아듭니다. 인접국인 중국마저 일본행 히토류 수출 심사를 대폭 강화하겠다며 한국의 등 뒤에 서서 일본의 목을 겨누는 칼날을 함께 쥐어잡습니다. 사면초가 아니 삼면에서 포위당의 숨통이 완전히 막혀버린 형국입니다. 그때 도요타 자동차의 사장에게서 다급한 긴급 통보가 경제산업성으로 날아듭니다. 정부가 이 사태를 당장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 도요타는 정부 체면 따위 상관없이 단독으로 서울로 날아가 삼성과 한국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겠소. 공장이 멈추면 우리 기업은 끝장이요. 이제 정부가 기업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의 벼랑 끝에 몰린 기업들이 정부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꼴입니다. 오후 2시 총리실에 호출을 받고 들어간 집무실안은 자욱한 담배 연기와 함께 절망의 냄새가 가득합니다. 늘 당당하던 여성 총리의 어깨가 힘없이 축 처져 있습니다. 사면초가군요. 우리가 완전히 졌습니다. 총리가 떨리는 손으로 저에게 전권 위임장 한 장을 내밉니다. 경제산업성 차관과 수뇌부를 대신해 제가 직접 대한민국 서울로 날아가라는 명령입니다. 야마구치 과장, 자네가 서울로 가세요. 필요한 모든 조건은 자네가 협상하되 마지막 자존심만은 어떻게든 지켜주게. 총리의 애처로운 당부지만 저는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5조 원씩 피가 마르는 이 지옥 같은 전쟁에서 우리에게 지킬 자존심 따위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만함의 대가는 이토록 잔인하고 처절하게 일본의 심장부를 짓밟고 있습니다. 김포행 비행기 표를 손에 쥐고 경제산업성 본청을 나서려는데 상황실의 대형 스크린에서 또다시 심장을 후벼 파는 긴급 속보가 터져 나옵니다.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지배하는 절대 권력, 엔비디아가 던진 거대한 폭탄입니다. 스크린에 박힌 활자들이 제 눈을 잔인하게 찌릅니다. 엔비디아, 한국 삼성전자와 5년간 60조 원 규모의 초고대역폭 메모리 HBM 독점 공급 계약 전격 체결. 젠슨 황 CEO, 삼성의 기술력이 가장 우수하다고 극찬. 순간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멈춘 채 완벽한 동토의 땅으로 변해버립니다. 6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대박이 일본을 비웃듯 대한민국으로 떨어지는 순간인 것이죠.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밑으로 흘러가는 세부 명단을 확인한 순간 제 곁에 서 있던 일본 반도체의 마지막 자존심 키옥시아의 와타나베 부사장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그의 얼굴은 핏기가 완전히 가신 채 하얗게 질려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2차 후보군. 그렇다면 우리 일본의 키옥시아는 어디 있단 말인가? 왜 후보 명단조차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그의 갈라진 목소리가 텅 빈 허공을 때립니다. 일본 반도체의 상징인 키옥시아가 엔비디아의 검토 대상에서 아예 흔적도 없이 배제당한 겁니다. 저는 절망에 빠진 그를 바라보며 기술분석실장 오카다와 함께 작성한 정밀 분석 서류를 스크린에 띄웁니다.
이제야 숨겨진 잔혹한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와타나베 부사장님, 냉정하게 현실을 보십시오. 이것이 지금 우리와 한국의 진짜 기술 격차입니다. 반도체의 핵심인 미세공정 세대에서 우리는 이미 완패했습니다. 한국의 삼성과 하이닉스는 이미 선폭 12나노미터 수준의 최고 세대 D램을 세계 최초로 양산하며 저 멀리 달아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키옥시아는 한 세대나 뒤처진 채 내년 하반기에나 겨우 따라갈까 말까 한 처참한 수준인 겁니다. 반도체 세계에서 한 세대의 격차는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는 절벽과도 같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인공지능 반도체의 핵심인 후공정 패키징 기술, 즉 D램을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머리카락보다 미세한 구멍을 뚫는 공정 기술이 나타납니다. 보십시오. 한국은 이미 머리카락보다 가는 구멍을 수만 개씩 뚫어 반도체를 16단까지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기적 같은 양산 라인을 구축해냈습니다. 반면 우리 일본은 어떻습니까? 고작 8단을 쌓는 연구 단계에서 발이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장비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걸 돌릴 수 있는 기술이 없는데 말입니다. 오카다 실장이 옆에서 힘없이 고개를 저으며 숫자를 하나하나 읽어내려가자 회의실 안의 관료들은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들처럼 고개를 떨겁니다. 지난 5년간 대한민국이 반도체 설비와 연구에 쏟아부은 돈은 자그마치 275조 원. 우리 일본 반도체 업계 전체가 투자한 42조 원의 무려 6배가 넘는 거대한 수치입니다. 한국의 평택 캠퍼스라는 거대한 단 한 곳의 공장에 들어간 돈이 일본 전체가 5년 동안 쥐어짜낸 투자금보다 많은 겁니다. 우리는 소재와 장비를 쥐고 있으니 언제든 한국을 주무를 수 있다고 자만했습니다. 최고급 밀가루만 쥐고 있으면 세상의 모든 빵집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알았던 겁니다. 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빵의 맛을 결정하는 건 밀가루가 아닙니다. 레시피, 발효기술, 오븐의 온도, 그리고 제빵사의 숙련된 손기술입니다. 우리 일본이 그저 밀가루를 파는 단순한 재료상에 안주하며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을 때 한국은 지난 40년 동안 피눈물을 흘리며 전 세계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내는 독보적인 거장 셰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카다 실장의 비유에 가슴이 사정없이 찔려옵니다. 이 싸움은 애초에 체급 자체가 되지 않는 무모한 전쟁이었던 겁니다. 그 대가는 곧바로 피해 학살로 돌아옵니다.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키옥시아의 주가는 하루 만에 23%라는 기록적인 폭락을 기록하며 하한가로 직행합니다. 시가총액 4조 원이 단 몇 시간 만에 공중으로 증발해버린 것이죠. 일본의 대표적인 반도체 관련주들 역시 도미노처럼 무너지며 도쿄 주식시장 전체가 시뻘건 피바다로 물들어갑니다. 외신들은 일제히 일본 반도체의 완전한 침몰을 타전하며 장례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42년 전 아버지가 찍으신 사진을 바라봅니다. 젊은 일본 엔지니어들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던 한국인 연수생들. 아버지는 제게 핵심 기술은 주지 않았으니 안심하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틀렸고 우리 모두가 어리석었습니다. 한국인들은 그 껍데기 안에서 스스로 피땀을 흘리며 밤을 새워 핵심을 창조해낸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맨 땅에서 서름과 무시를 이겨내며 묵묵히 다져온 40년의 시간이 지금 거대한 해일이 되어 일본 경제의 심장부를 완벽하게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국가의 크기 싸움이 아닙니다. 과거를 믿고 멈춰 선자와 미래를 준비하며 밤낮 없이 달린 자의 냉혹한 방식의 싸움이며 우리는 이미 싸우기도 전에 철저하게 패배해 있는 겁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는 제 발걸음은 납덩이를 매단 듯 무겁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철저하게 무시하는 나라, 그러나 지금은 일본 경제의 숨통을 단숨에 끊어버릴 수 있는 거인의 땅에 발을 디딘 것입니다. 한국 측에서 보내온 검은색 세단에 올라타 서울 시내로 들어섭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눈이 부실 정도로 찬란합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고층 빌딩들과 활기차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과거 기술을 배우겠다며 우리에게 머리를 조아리던 서글픈 흔적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의 서울은 우리 도쿄보다 훨씬 깨끗하고 살아 숨쉬는 거대한 에너지를 온몸으로 뿜어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서초 사옥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압도적인 스케일에 가슴이 턱 막힙니다. 아찔하게 높은 천장과 반들반들 빛나는 대리석 바닥, 그리고 바쁘게 오가는 직원들의 눈빛에는 강한 자부심과 당당함이 넘쳐 흐릅니다. 가동을 멈추고 잿빛 공포에 휩싸인 우리 일본 기업들의 침울한 분위기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안내를 받아 엘리베이터를 타고 52층으로 올라갑니다. 문이 열리자 통유리창 너머로 거대한 한강의 물줄기가 서울 시내를 관통하는 장엄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저 강 너머 어딘가에 세계 반도체 시장의 신화를 새로 쓰고 있는 거대한 평택 캠퍼스가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정갈한 양복에 날카로우면서도 깊은 눈매를 가진 사람, 바로 엔비디아의 60조 원 잭팟을 단숨에 따낸 삼성전자 반도체 총괄 박정호 부사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야마구치 과장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그가 내민 손을 맞잡는 순간 단단한 악령 너머로 범접할 수 없는 거인의 기백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럽지만 그 안에 담긴 묵직한 무게감은 회의실 전체를 압도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넓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습니다. 인사치레는 사치라는 듯 박 부사장이 곧바로 냉혹한 본론을 꺼내듭니다. 일본 정부의 공식적이고 투명한 공개 사과를 요구합니다. 사과의 형식은 전 세계 언론 매체가 지켜보는 기자회견이어야 합니다. 한국 반도체는 별것 없다던 그 오만한 발언을 철회하고 전 세계 앞에서 머리를 숙이십시오. 그것이 품질 재검증을 해제하는 유일한 전제 조건입니다. 감정을 철저히 배제한 채 마치 날씨를 이야기하듯 담담하게 뱉어내는 그의 말에 제 심장이 사정없이 요동칩니다. 협의나 조율의 여지는 전혀 없는 것입니까? 제 떨리는 질문에 박 부사장은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일본에 3차례나 기회를 준 상태입니다. 미국과 중국에 매달려 중재를 요청하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마구치 과장님, 솔직히 말씀드리지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이라는 시장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연간 47조 원, 큰 돈처럼 보이지만 우리 연 매출의 고작 15%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감당해내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반면 일본은 우리 없이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하고 공장 문을 닫아야 하는 처지 아닙니까? 냉혹한 현실 앞에 저는 단 한마디의 반박도 하지 못한 채 벙어리가 됩니다. 그의 말이 단 한치의 오차도 없는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박 부사장이 천천히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을 이어갑니다. 40년 전 일본은 우리에게 기술의 겉껍데기만 빌려주며 영원히 자신들의 발밑에 가둬두려 획책합니다. 핵심 기술은 절대로 공유하지 않는 법이죠. 그래서 우리 선배들과 엔지니어들은 밤을 새워가며 울면서 공부했고 피땀을 흘리며 스스로 핵심을 만들어냅니다. 일본이 과거의 영광에 취해 현상 유지에 안주하는 동안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며 죽기 살기로 달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 간의 싸움이 아닙니다. 과거에 멈춰 선자와 미래를 향해 달린 자의 방식의 싸움이며 우리는 실력으로 그 품격을 증명할 뿐입니다. 그의 묵직한 일침이 제 가슴을 사정없이 난도질합니다. 40년의 눈물과 집념이 만들어낸 거대한 장벽 앞에서 우리 일본의 얄팍한 자존심은 한 줌의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부서져 내립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서울 프레스센터에는 전 세계에서 몰려든 200명이 넘는 외신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수많은 카메라의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나오며 제 눈을 멀게 할 듯 쏟아집니다. 마이크 앞에 서는 제 다리가 사정없이 후들거립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전 세계를 향해 입을 엽니다. 일본 정부를 대표해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일주일 전 우리가 내뱉은 한국 반도체는 별것 없다는 발언은 완전히 잘못된 오판임이 분명합니다. 대한민국 반도체는 별것 없는 게 아니라 명실상부한 전 세계 최고입니다. 그 고백과 동시에 저는 허리를 90도로 완전히 꺾어 고개를 숙입니다. 3초, 5초, 10초. 끝없이 터져나오는 플래시 세례 속에서 처절한 굴복을 견뎌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본 제조업이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만 하는 오만함의 대가인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2시간 뒤
한국 측에서 품질 재검증 종료와 함께 일본행 수출 재개를 공식 발표합니다. 그 순간 도쿄 상황실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오고 도요타와 소니를 비롯해 멈춰섰던 37개의 거대한 핵심 생산 라인들이 하나둘씩 다시 불을 밝히며 거대한 심장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일주일간의 끔찍했던 지옥 같은 악몽이 비로소 해소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가 남긴 흔적은 일본 산업의 체질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일주일 뒤 대만 TSMC가 한국과 기술 협력을 맺고 전 세계 강대국들이 한국을 핵심 파트너로 지정하며 대한민국 반도체의 국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오릅니다. 도요타의 사장 역시 대대적인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한국을 진정한 동반자이자 파트너로 예우하겠다며 완전히 고개를 숙입니다. 30년간 이어져 온 일본의 고질적인 오만함이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력 앞에 단 일주일 만에 완벽하게 무릎을 꿇는 역사적인 순간인 겁니다. 한 달 후 도쿄 사무실 창밖으로 노을이 붉게 물들어가는 풍경을 바라봅니다. 책상 위 아버지의 사진 속 한국인 연수생들의 얼굴이 이제야 제대로 보입니다. 그들이 흘렸던 눈물과 피땀이 오늘날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거대한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나라는 땅의 크기나 돈의 힘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정직하게 미래를 준비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품격이 결정됩니다. 우리 일본이 과거에 취해 자만하는 동안 대한민국은 묵묵히 기술을 쌓아 올리며 진정한 승자가 누구인지를 온 세상에 똑똑히 증명해 보입니다.